종편 떼찌 프로젝트 김영견 사무처장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까지 얼마예요? 4,500명에 5,600만 원 약정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직 돈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의 네. 전화가 왔어요. 나는 네. 보냈다. 나는 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에 방송 나왔을 때 종편 떼찌 프로젝트가 아니고 선거보도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 한 30여 분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떼찌 프로젝트 전에. 네네. 근데 그분들은 저희가 30여 분이니까 그날 바로바로 입력을 해서 이제 이번 달부터 돈이 나갔던 거예요. 5월 달에. 근데 이제 그분들 정말 특별히 더 감사드리는 분들이죠. 종편 떼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뭐 가입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신 그분은 분들. 자발적으로. 네네. 이런 그런 프로젝트하고 상관없이. 분들에서 이제 예, 나는 돈 나갔는데 왜 민원연이 저런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 통장을 정리를 안 하다가 가서 보니까 찍어봤더니 그 익명의 후원금들이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저희 주시죠, 그냥. 아니, 굉장히 너무너무 크게 감사드립니다. 이게 정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냥 예, 이름도 쓰지 않고 익명으로. 예, 그리고 전화를 주셔서 누군지는 이름은 말하지 않겠다. 내가 오늘 얼마를 보냈다. 이런 전화를 이제 하지만 주신 통장에 분들이 나오지 않나요? 아니 그냥 응원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 예. 예금주명에 그냥 네네. 쓰신 그걸 거군요. 바꿀 이름이 수 아니라.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계좌 추적 해서, 금방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진짜 이제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서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 민주언론시민연까지 찍힙니다. 그러니까 민주는 시민년. 일곱 자라서 그런가요? 네네. 10일, 25일 이렇게 본인들이 약정하기로 하신 날에 이제 나가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후원하고 싶으신데 저희는 회원가입이 한국에 계좌가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굉장히 전화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전화도 주시고요. 그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했습니다. 페이팔. 그래서 페이팔. ccdm1984라고 저희 민원연 이메일인데요. ccdm1984 한메일.net으로 페이팔을 이제 계좌를 저기를 해서 이 아이디만 치면은 보내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네요. 저는 페이팔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아무튼 입금만 되면 되지 잘 뭐 알 필요가 뭐가 네.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오늘 공채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네. 이제 활동가 공채 공지를 냈으니까 보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본인이 뭐 관심 있으시면 지원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택 알바, 그 모니터 알바 전화도 많이 와요. 지금 한 5, 60분이 이렇게 메모를 남겨주셨어요. 5, 60명이. 예, 5, 60명이. 근데 저희가 이거는 7월 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채 비슷하게 이렇게 어찌됐든 서류는 받아서 이렇게 역할 분담하려고 해요. 그래서 종편이 저희가 빠져나갈 데가 없겠군요, 이제. 네, 7월 초에 아우, 저희가 지금 남겨주신 전화번호 남겨주신 분들에게 다시 다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화하면은 놀라지 마시고 그냥 일반 전화예요. 070 아니고 그냥 서울 전화인데 이게 굉장히 놀라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받으시면 막상 민원연이라고 하면 정말 따뜻하게 네네 이렇게 뭐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공지 끝. 들어가시려고 이제? 네, 아니, 이제 본격적인 얘기.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사실은 평소에도 종편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평소에 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선거 시기에는 특별히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따로 꾸려져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지상파든 종편이든 어느 곳에서 하던 전부 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이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과연 어떻게 이번 선거를 심의를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조치의 의미 해서 그 나라에서 하는 법정심의위원회고요.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당 추천이 6인이고요. 야당 추천 인사가 3인입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하면 거의 6대3 또는 5대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표결에서 과반수가 넘어야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5명의 표가 반드시 필요해요. 항상 여당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따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강한 징계는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 여당이 아무리 여당 친화적인 방송을 하고 편향된 방송을 해도 저기서 그렇죠. 징계를 세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예. 추천해주신 분들이 자기를 추천했던 그 여측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선방심의 제재 조치의 의미를 이렇게 제가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은 사실은 방심위 위원들도요, 이거를 잘 몰라요.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방심의도. 자, 법정 제재가 있고요. 행정 지도가 있고 문제 없음이 있습니다. 법정 제재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저기 벌점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사 재승인을 할 때 이 점수를 계속 이렇게 쫙 3년 동안 합쳐서 이 점수가 벌점이 많으면 이제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돼서 재승인 때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벌점이 많아서 재승인을 못 받아서 더 이상 방송을 못 한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되려면 이 벌점이 쌓인 게 예. 많아지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벌점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방송사들이.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위에 주로 많이 나오는 건 경고하고 주의입니다. 그나마 제일 센 게 저 위에 마이너스 4점짜리는 거의 안 나와요. 1년에 몇 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행정지도라는 것은 사실은 공문을 발송하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너희들이 없다. 무엇을 위반했는데 좀 앞으로 준수해 주세요라는 정도의 공문을 발송하는 건데 그것도 권고는 조금 더 센 내용이고 의견 제시는 그냥 나는 이런 의견이 있어 정도의 공문을 또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을 했다는 그렇죠. 티를 내는 거지 네.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겠군요. 예. 네. 그다음에 문제 없으면 진짜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저 밑에 심의 규정을 적용 못하면 저희가 심의를 넣는데 이거는 아예 위원회에 올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너무너무 내용이 아니다 해서 위원회에 안 올려주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자, 이번 20대 심의 결과입니다. 이게 전부 다 나온 건데요. 종편에서 관계자 징계가 1건 나왔고 경고가 1건. 마이너스 1.8개. 네. 대부분 종편에 나왔네요. 거의 종편이 지금 한마디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괴롭히는 주된 그 방송사들이 이제 종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건데요. 시사정보 프로그램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의결이 나온 게 30건. 이게 이유예요.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결이 나온 게 29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나온 게 21건.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게 19건.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죠? 객관성과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구분하죠? 그 심의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대략 뭔지는 아마 느끼실 텐데 대부분의 그 방송이요 동시에 위반합니다. 객관성도 위반하고 그렇죠. 공정성도 위반하고 형평성도 형평성과 위반. 공정성을 동시에 위반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너무 이상해. 형평성과 공정성과 객관성과 중립을 어떻게 다 구분하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심의가 잘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게 이번 선방심의가 작년 12월 14일부터 올해 5월 13일까지 이루어졌고요. 20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20번의 회의를 하면서 나온 징계들이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는데 지금 강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총 20차 심의회를 통해서 받은 중징계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싸움을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걸까요? 강호영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그리고 주요 후보자들이 여의도와 서울 시내를 배경으로 한쪽으로 뛰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국민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뛴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총선 주제곡인 띠띠빵빵.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예. 무슨 일을 해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뭐 쓰려면은 어머니가 반대하면 한 번 가서 설득을 하고 전화라도 한 통 하는 게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연세가 90대 벌써 중반이신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인륜, 천륜 이것까지도 어긋나는 정치의 어떻게 보면 비정함이고 저열하고 수준 낮은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경고를 맞을 때는 본인 그 회사에서 담당자가 와가지고 이제 뭐 진술 변호를 해요. 자신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뭐 사과의 말도 하고 이러는데
그 들은 다음에 한 심의위원이 한 말이 이 사람은 선거방송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 지금 MBN의 정치부장께서 그렇게 평을 했어요. 그리고 로고송이 나왔기 때문에 재미있게 다양한 그 제작 요소를 혼합해서 재미있게 만들겠다라는 생각 이상의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방송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고요. 민주당, 더민주나 국민의당도 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른 당 걸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 당 거를 짧게 보여주는 건 했지만 요 뉴스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 꼭지를 25초 정도를 그냥 새누리당 관련된 내용으로 쫙 이렇게 새누리당 홍보 영상 그냥 틀어줬네요. 네, 틀어준 것도 아니에요. 더 재밌게 더 재밌게 만들어줬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방송을 했고요. 그게 근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4점이라고요? 네네. 저거 하나만 마이너스. 우리가 이때까지 본 거 다 어떻게 하고 그것만 달라고. 그러니까요. 뒤에 이제 또 보여드릴 건데 다른 거 센 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 관계자 징계 받아야 될 수준인데 그냥 권고나 의견 제시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쾌도남마 거기에서 지난주에 퇴출이 필요한 출연자라고 했던 윤영걸 씨가 나와서 이거는 뭐 천륜을 저버린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방송사가 나와서 이제 소명을 했는데 소명하는 걸 얘기를 아무리 들었어도 심의위원들이 도저히 이거는 이분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게 왜냐면 객관성도 위반했고 굉장히 많은 걸 위반했어요. 거기서 정확하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카더라성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경고 조치. 굉장히 여당 측 추천 인사들조차도 이건 좀 너무 심했다 생각해서 나온 두 가지예요. 그래서 좀 어찌됐든 올해 선거 보도 중에서 제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딴 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벌점 1점을 받는 법정 제재 조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의예요. 주의를 받은 방송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주의는요, 다 경고를 받았어야 될 그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센 것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실종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근본 이유는 야당 정치의 무능함, 무원칙, 무책임 때문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야당 정치 회복을 위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가 만일 지난 10년 동안 폐쇄의 정치로 패배에 선검한 결과한 친노 정치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들을 비워낸다면 그는 이것만으로도 야당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양심, 대한민국의 지식인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닌 거는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되고 정치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들은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과거에 잘못된 건 반성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야당도 정신 차리고 잘하지. 저렇게 겨무 들고 똥 묻고 서로 굴러가면은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누가 뭐가 옳고 그러다는 걸 식별하겠어요. 네. 정말 호남 민심에 대한 모독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호남 민심이 김웅벌이가 더불어민주당 가면 그래 맞아 DJ 정신이 저리 갔네 하고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분은야말로 그렇게 모셔가는 것은 현대판 금수저 논란, 정치권도 뭐 금수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재벌이 됐건 권력이 됐건 돈이 됐건 자본이 됐건 갑질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세대, 그런 세상은 우리가 두고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지금 유권자, 국민들이 펼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깨어난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그런 정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심판 내린가 선거일날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계 대구 의원들은 호락호락 물러설 수는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데요. 임박한 TK 목장의 결투를 박준혜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비박, 친유승민계 현역 의원들은 서둘러 예비후보에 등록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진박 마케팅에 대해 대구 지역민들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이해한다는 반응으로 갈립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진박 연대에 대해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는 잘못된 행동이라 답한 응답자가 53.7%로 공감한다는 의견 30.6%에 앞섰습니다. 김원걸 의원이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 연락이 까는 거죠. 한마디로. 예. 뭐 금수저를 물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빠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니까 시사 탱크는 정말 많은 게 올라갔어요, 이번 선거 때. 그런데 주의 받은 게 거의 마이너스 1점이 하나? 예, 네. 하나는 아니고 지금 나온 게 다 주의, 요것이 다 주의예요, 마이너스 1점. 근데 요 정도만 마이너스 1점을 받은 거죠. 이거보다, 사실 저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마이너스 1점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채널A 종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왜 주의받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여론조사 조항을 굉장히 위반했어요. 여론조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땐 아까, 그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은 몇 퍼센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떤 조사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그 여론조사 관련된 자막을 원래 이렇게 실어주거나 그 정보를 다 제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없이 한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면서 막 퍼센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앞섰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여기 이 보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객관성, 사실보도 여러 가지 조항을 다 위반한 것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나와요. 말해서 전부 다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도 안 네. 되게 가볍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는 그래도 비교적 이거 심각하다라고 하지만 막상 표결에 들어가면 그 아무리 강한 내용, 이거 비판을 세게 해도 아까 그 6대3 구조 속에서 아무리 심각하게 큰 목소리로 비판을 해도 결국은 표결로 되면 주의 정도에서 그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벌점 3번 벌점을 전혀 안 받는 권고와 의견 제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인 의원이 친노패권 세력을 갖다 하는 게 헛소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노패권이 없습니까? 막말하고 비리하고 갑질한 그 의원들, 정청래 의원, 김경호 의원, 윤우덕 의원, 신기남 노영민 의원 처벌하지 않고 손방말 처벌하는 게 친노패권 아니고 뭡니까? 자기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네. 자기 계복 아니면 처절하게 냉정하고 내쫓아내고 탈당하고 방치하고 탈당하고 나니까 잘나갔다고 그러고 부엌에 가서 웃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게 친노패권 아니고 뭡니까? 친노패권이 없으면 안철수가 박지원이 김한길이 이 주승용이가 다 탈당했겠습니까? 호남에서 친노 또 친노패권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노 대통령이 호남을 업고서 대통령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인사에 있어서는 너무나 파행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호남 사람은 청와대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 문재인 비서실장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고 시작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예.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던가 봐요. 예. 그런데 마치 전라도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부터 물건을 가져다가 팔아먹고 떼먹은 양 아주 예. 호남을 그렇게 비하하는 책도 쓰고 그랬어요.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오늘 저희도 방송을 오래 해야 되니까 다들 기저귀 차고 나오셨죠? 예. 물 안 먹겠습니다. 예, 물 조금만 물안 드시고요. 먹겠습니다. 네. 친노 하평이 아니라 조선 팔도에 흩어져 있는 친노분들 싹 모은 친노 집결 선대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런 선대위를 놓고 문재인 대표께서 이제 사퇴하시겠다? 사퇴하시나 안 하시나 똑같아요. 문재인 대표하고 친노그룹 그리고 김종인 선대위원장 정말 그 더불어민주당과 지지하고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을 네. 두 번 속인 거다. 저는 이런 두 번 기만 선대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노숙 정치 세력, 80년대 운동권적 투쟁 정치 세력들을 혁신해내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새로운 활로입니다. 이 김종인 당대표가 지금 사방팔방으로부터 정체성 시비 논쟁에 빠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만일 그가 파격적인 공천개혁으로 친노 패권 정치를 말끔히 청산해낸다면 제가 봤을 때 그는 이 모든 공격의 화살들로부터 단숨에 비켜설 수 있습니다. 저는 20대 총선의 최대 의미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헌법 정신,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통일, 이런 거에 대해 반기를 들고 그런 게 사사건건 이렇게 딴지를 거는 이러한 세력들이 국회에서 얼마나 지금 꽈리를 들고 다시 활동을 할 건지 예. 이것이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최초 생각을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 지금 뭐 확실히 인기가 있는 거는 맞는데요. 예. 이 인기가 과연 나라를 얼마나 위하는 것이냐 하는 역풍이 곧 또 불 우려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행가래 치는 거 너무 좋아하다가요. 나중에 떨어져갖고 디스크 걸릴 수 있거든요. 행가래는 짧은 시간만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행가래가 실제로 허리에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책 이야기는 사실은 심의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광주에서 올라오신 그분이 방송하는 날 당일날 올라와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저런 얘기를 할 줄 몰랐다는 식의 이제 그 변호를 하셨어요. 이제 채널에 의해서, 저 양반이 저런 얘기를 할 줄 몰랐다. 제작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조율이 안 됐는데 이렇게 됐다는데 사실은 그 5.18 그 단체, 아까 그 단체에서 이미 그런 주장을 이제 여러 번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이제 그런 의견들을 이제 심의위에서도 저 주장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박지원 원내대표가 트윗으로도 쐈어요. 예, 그런데 또 그 책의 원본이 지금 막 굉장히 많이 트윗이나 이런 거에 다니는데 읽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정말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글을 썼을 거라고 딱 믿어지게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문재인 바보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호남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썼겠어요? 사실도 아니거니와? 이게 어떻게 저렇게 문제없음 수준의 권고나 의견 제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심의 자체가 너무나 봐주기 심의로 가고 있다. 정치 심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떼찌가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안 봐주시면 되죠, 다 이제. 자, 문제없음이 어떤 것이 문제없는지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전 아까 그 박선숙 전 의원. 전 의원. 그분이 이제 그 박영선 의원 오는 거를 막은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게 공공연히 지금 다 알려진 것 같아요. 예. 그걸 보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식구에 지금 뭔가 좀 당겨와야 되는데 그 말이 딱 맞군요. 어떤 말이요? 결국 여성이 여성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동료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여성은 여성을 막는다. 여자의 적은 여자다. 뭐 사람이 많다면은 그거 막아도 표도 안 날지 모르겠는데 열대정밖에 없어서 얼마 안 되는 식구에서 예. 그것도 여성의 심리로 막았다면은 안철수 의원이 시작한 국민의당 예. 만날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잠깐 여기서 저는 의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럼 박지원 의원 막은 사람들은 다 남잔데 그냥 남자의 적은 남자인가요? 원내대표라면 영어로 하면 휘비인데 이 회초리 아닙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회초리가. 본인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맞아. 근데 이게 문제없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화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제 이들이 냈고요, 심의위에서. 그 다음에 아까 그 박선숙 전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박선숙 의원이죠. 국민의당 이제 의원인데 그 박선숙 의원에 대해 아까 그 방송을 보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넣지 않았어요. 저희는 분명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이거를 넣었는데 방송심의위원회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걸 상정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인들은 본대요. 사무처에서.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갔더니 양성평등 조항만 넣어서 보기에는 그다지 심각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없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 중이고 선거 시기이고 이 여기서 언급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정치인이고 지금 이제 출마한 사람들이고 그러니 이걸 선방심의로 다시 내달라.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잣대가. 그래서 선방심의로 다시 내달라고 2차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이 방심위로 또 넘어가서 또 문제없음. 그러니까 두 번 문제없음이 돼서 봐주려고 나왔어요. 하는 거죠, 뭐 계속.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없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총선보도감시연대가 선거 기간 동안 심의를 넣은 게 146건. 이게 종편만 한 거거든요. 종편을 146건을 넣었어요. 그런데 관계자 징계 하나, 아까 그거, 경고 하나, 그다음에 주의 5개, 저희가 낸 것 중에서 그리고 권고가 22개, 의견 제시가 6개가 나오고 문제 없음이 17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4점짜리 딱 하나 나왔고, 네. 2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나왔고, 예. 1점짜리 5개. 1점짜리 5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벌점이 없는 것들. 네, 네. 그렇죠. 146개를 넣었는데. 예.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제 말씀드릴 건데 심의에 아예 안 올려주는 거예요. 아예 회의에 올리지를 않아요. 이제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올릴 가치가 없다라고 봐서 이제 기각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92건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 중에서.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면서 문 대표께서 비판받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들, 친노 본인들에게는 좀 관대하고요. 타인에게는 좀 엄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면 또 하나의 잣대를 들여야 되는데 친노들은 자기들한테 도움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정 인내를 베풉니다. 무한정 그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만한 것만 있어도 강력히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결과로 나갈 사람 다 내보냈습니다. 남은 사람끼리는 똘똘 이렇게 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들과 불화를 겪었던 분들이 쫓아냈는지 자기는 쫓아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남은 분들끼리 똘똘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이제 구호하고 앞으로 가는 겁니까? 이 친노가 배타적이라는 것은 벌떼 근성이 있습니다. 벌떼요?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벌떼라는 것이 결집하지 않습니까? 일거에 가서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라는 것이 자신들한테 해를 주는 공격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가서 집중 포화를 퍼붓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몰라라 합니다. 이런 것이 친노의 지금까지 배타성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친노가 개파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 당에서 과연 총선을 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또한 자기들끼리 또 총질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방송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야당의 적통임을 표방하는 친노 세력이 국보위에 참여하여 훈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사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기존의 이념 및 노선 등을 고수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세력에게는 관대하고 반대 세력에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동일 유사한 내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상호 공방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등 정치권과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수준이라는 점, 벌떼라는 표현 또한 이러한 취지의 비유적 발언으로 기존의 대담, 토론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정치 야합 등의 표현의 경우에도 국민을 기반하는 총선 이벤트성 정당 간 연대를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권에 대해 심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당을 까는 것들은 문제가 있어도 징계를 안 하고 웬만한 건 다 봐줬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몇 점을 받아야 위험해지죠? 원칙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정말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점수가 나와도 실제로 종편 그 배점에서는 재승인 배점에서는 그렇죠.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최대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진입장벽에서부터 마이너스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곱하기 2점으로 이제 올라가게 지금 방통위원회에서 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4점이 받았잖아요. 그럼 8점을 받게 돼요. 선거 때는. 선거 방송을 잘못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좀 더 가점이 되니까 더 이번에 이렇게 점수를 안 준 거 아닌가, 벌점을 이렇게 안 준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차) 회의에서 한 심의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사무처에서 주신 자료들을 집에 가서 쭉 읽어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아직도 뭘 심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기는 한데 이 규정이 상당히 추상적이더라고요. 사례집을 보면 제재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왜 이 제재가 됐는지는 여전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숙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상을 보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스스로도 어떤 면에서는 숙지를 못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4차 회의에서 한 심의위원이 죄송합니다. 의견 제시와 권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 제재의 차이가 있나요? 12차 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흑수저 코스프레를 한다고 몰아가는 방송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심의위원이 이 프로그램 유형이 뉴스 프로그램은 아니고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면서도 종편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방송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방송을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위반으로 법정 제재한다면 과연 종편에서는 방송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이 정도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심한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TV조선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에 대해서 호남 출신 향우들이 전부 3번으로 몰아야 한다고 하면서 한쪽으로 기우는 바람이 있다고 말한 방송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표결로 정리하겠습니다. 의견 진술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한 분입니다. 그러면 행정지도 쪽을 표결하겠습니다. 권고하고 의견 제시 둘 중 권고를 찬성하시는 분 거주해 주세요. 한 분이고요. 그러면 의견 제시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부족한데요. 그러면 다시 문제 없으면 부결이 됐고요. 의견 진술을 듣는다는 것도 부결이 됐고 또 행정지도 쪽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결론만 남았습니다.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권고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없으시네요. 그럼 의견 제시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선방 심의위원들이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점수가 높은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가 막 시작되고 권고가 더 센 건가요? 의견 제시가 더 센 건가요? 이런 발언도 나오고 그리고 열심히 토론하지 않고 표결해버리는 결과가 굉장히 자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재하지 않으니까 방송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고. 예. 그 방송으로 지들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내버려 두면 계속 가는 거야. 이걸 막자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모조리 때려잡아야 돼요. 감시. 감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